자, 지금부터는 등비 수열에 대한 설명할 텐데 앞에 배웠던 이 등차 수열하고 대칭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과정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 등비 수열은 말 그대로 같을 등 비례비자예요. 그래서 비례, 비율. 그래서 영어로 하면 rate 이렇게 설명해 주겠죠. 그래서 이것은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 글자 R을 가져오는 게 현재 바로 공비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성질입니다. 공비 성질은 어떻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해주면 A1 대 A2가 1대 R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내항끼리 외항끼리 곱해준다면 A2라는 것은 A1 곱하기 R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2 대 A3는 어때? 라고 하면 1대 R이다. 그러면 A3라는 것은 A2 곱하기 R이겠군 라고 설명해 주는 과정인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모든 항이 그래? 라고 한다면 AN과 AN 플러스 1번째 항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하면 1대 R이라고 설명해 주겠어 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값으로 해서 나는 일정합니다 라고 표현해 줍니다. 아, 그러면 요 식에서 첫 번째 내항끼리 외항끼리 곱해야지 하면 바로 AN 곱하기 R로 표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N을 넘겨준다면 이것은 AN분의 AN 플러스 1이 R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여기 혼자 있는 이것이 바로 뭐다? 공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값이 뭐야? 라고 한다면 구하는 값 이것은 바로 공비 이게 되는 거죠. 공비. 그러려면 내가 알아야 될 건 뭐야 하면은 준비할 건 뭔데 하면은 바로 이렇게 조건문은 바로 항의 개수. 조건문 이것은 항의 개수 2개가 있어야 한다. 항의 개수 2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있는 항 차이 보세요. 항 차이. AN에서 AN 플러스 1이 몇 개야? 그러면 1개. 그러면 공비 R. 항 차이가 2개면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설명을 그대로 표현해 본다면 A1, A2, A3, A4 이렇게 가서 AN-1, AN으로 흘러갈 텐데 AN에서 AN 플러스 1 가려면 AN에다가 R을 곱해주면 AN 플러스 1을 구할 수 있다. 즉, 한 번 갈 때마다 R 값을 곱해주세요 라고 설명해 달라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항 차이가 하나면 R, 2개면 R 제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하는 값이 뭔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구하는 값은 바로 특정항이다 라고 설명해 주겠죠. 특정항 바로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야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특정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건 조건문 뭐가 있어야 될까? 라고 하면 하나의 기준항 하나의 기준항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또 하나가 공비를 꼭 구해야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등차수와 똑같습니다. 등차수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공차와 기준항이었어요. 공차와 기준항. 그러면 등비수에서 중요했던 건 뭐죠? 라고 하면 바로 공비와 기준항. 공비와 기준항. 요거를 항상 인식하고 공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이 등비수열의 핵심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한 번 상황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면 일반항은 뭐지? 라고 설명했어요. 두 번째, 일반항. 이게 되겠죠. 그럼 일반항은 뭐야? 라고 하면 앞에 내용과 똑같습니다. 얘는 절대로 공식이 아니다. 단순한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아 이 뜻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R이라며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A1은 뭐다? 그냥 A1일 뿐이야. 그러면 A2는 뭐야? 라고 하면 N 대신에 1을 넣어서 A1 곱하기 R 2를 넣어주면 A3는 A2 곱하기 R 3 넣어주면 A4는 A3 곱하기 R 이렇게 흘러갈 거야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n번째 항을 구한다는 건 A의 n-1번째 항 곱하기 R 이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 과정을 똑같이 값을 입력해 주자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항 대신에 값을 넣어주니 이거 A1 곱하기 R 거기다가 R을 한 번 더 곱해 줄게 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3가 뭐야 하면 이 값을 넣어주세요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A1 곱하기 R 곱하기 R 거기다가 누구를 R을 한 번 더 곱해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기본적으로 여기 세 번째 항인데 살짝 글씨가 가려졌다 이렇게 그러면 세 번째 항 관점에서는 몇 번 더가 하면은 한 번 더 가니까 R 값이 하나. 첫 번째 항 관점에서 몇 번 더가 하면은 세 번 더가 해서 R 값이 셋 이렇게 설명되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알게 되는 정리 AN번째 항은 어떨까 라고 설명해 준다면 A1을 잡았을 때 이것이 하나의 기준항이 되겠죠. 기준항. 그러면 얘가 이쪽까지 가려면 몇 번 더 가야 돼? 라고 설명해 보니 그때는 R을 계속 곱해 나갈 텐데 이 곱하는 양이 얼마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n-1개만큼 곱해 주세요 라고 설명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야? 라고 한다면 AN이란 바로 A1 곱하기 R의 n-1승이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기서 우리가 자칫 실수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앞에 있는 건 초항이다, 뒤에 있는 건 공비다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맨 앞에 게 초항,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지수는 무조건 공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부터 배우는 일반항의 심화 정리가 나올 텐데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앞에 설명했지만 얘는 기준항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A1이 아니고 A2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R의 n-2 A3는 어떻죠? 라고 하면 n-3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10번째 항이면 어때? 라고 하면 이것은 R의 n-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다시피 무조건 앞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초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게 지수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수 법칙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잘 보세요. 심화 한 번에 한번 표현해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식은요 초항이 얼마냐면 12예요. 초항은 12, 공비는 얼마다? 4예요. 그런데 요 식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 AN은 쪼개봐 할 때면 3 곱하기 4예요. 근데 4는 또 뭐예요? 그러면 2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3 곱하기 2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2의 지수법칙에 의해서 2n-2승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2의 제곱 얘랑 합칠 수 있죠. 그러면 AN이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2의 2n승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이 초항이 얼마죠? 3. 공비 얼마죠? 2. 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이런 식의 스타일, 다시 말하면 지수법칙을 써서 표현하는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 있다고 초항, 그 다음에 지수의 밑술에서 공비라고 쓰시면 절대로 안 돼요. 현재 이것이 초항이지만 그것이 만약 공비의 밑수하고 곱이 이 숫자가 똑같아지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값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옆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A1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N 대신에 반드시 1을 대입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A1이 얼마 나옵니까? 3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이거 10이구나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설명해서 공비는 어떻게 구합니까? 공비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설명했던 내용과 똑같은데 우리가 항 차이를 구했죠. 요것이 뭐라고요? 항 차이. 그러면 여기가 n, 그러면 n- 얼마 나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n-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도 n- 얼마? 3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 있는 n 앞의 개수는 무조건 1 나와야 돼요. n 앞의 개수는 무조건 얼마다? 1. 근데 n 앞의 개수가 1이 아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든 거야? 라고 하면 지금 보는 바로 이 과정이 되는 거예요.
n 앞의 개수는 1인데 바로 미수가 거듭 제곱을 하는 순간 요것이 2n-2로 바뀌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공비를 구할 때는 항상 n 앞의 개수를 1 만들어 주세요. n 앞의 개수를 1 만들어라. 1 만들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까지 숫자가 있다면 그 숫자까지 전부 다 내려보내세요. 그러면 공비라는 게 뭘까? 라고 한다면 n 앞에 있는 숫자 이거 살짝 묶어주면 2의 제곱인 4다라는 값을 구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와보면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나 보여준다면요. 정리. 누가 나한테 지수에 관련된 이렇게 A에 R에 Pn 더하기 Q야 라고 설명했단 말이야. 자, 여기서 우리는 빨리 뽑아 먹을 수 있어야 돼. 무엇을 뽑아 먹느냐? 첫 번째는 초항값 구하기. 나 초항값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때는 n 대신에 1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A1이란 A 곱하기 R에 P 플러스 Q승 이게 되는 거죠. 참고로 하면 두 번째 항 구하고 싶죠. 그러면 n 대신에 뭘 넣어주면 돼? 2 넣어주면 돼요. 세 번째 항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n 대신에 3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의 값을 구할 때는 항수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 점 말을 꼭 기억하세요. 항수 구하기가 되면 현재 n에다가 n의 항수를 대입하세요. 항수를 입력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대표적인 예로 쌤이 초항을 잡아준 거고요. 난 세 번째 항 구할 거야. 그러면 n 대신에 3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비를 구할 거야. 공비를 구할 때는 아까도 했지만 n 앞에 있는 개수를 묶어주세요. 이렇게. 아, 그러면 R의 P승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빠르게 우리가 오염된 저 식에서 기준항과 공비를 빠르게 뽑아 먹을 수 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수능 과정에는 안 나와요. 하지만 이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혹시라도 고2 학생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집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챙겨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등비 중항까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니, 등비 중항은 뭐야? 이게 되는 거죠. 예, 똑같습니다. 앞에서 이미 선생님이 등차 수열을 천천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은 좀 스피드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자가 몇 개냐면 3개가 나왔는데, 이걸 한 문자만 정리해줘. 하나의 기준항, 공비의 활용이죠. 그러면 나는 요거의 비율과 요거의 비율이 같다는 얘기예요. 곱하기 R, 곱하기 R. 그럼 나는 가운데를 X로 잡아줄게요. 그럼 하나는 X 곱하기 R이지 이렇게 될 거고요. 하나는 그 전항이니까 R분의 1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양쪽에는 있는데 가운데는 없는 게 뭐죠? 가운데는 없고요. 양쪽에 있어요. 누굽니까? 그러면 R이다. 아,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X제곱. 가운데를 두 번 곱한 것은 양쪽 걸 곱해준 거와 같다. 그래서 X제곱이 AB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이 과정은 절대로 옳지 않다. 이것이 핵심은 아니다. 결국 이 알맹이는 누구? 하면은 바로 가운데에 있는 바로 이 녀석들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설명을 해보니까 첫 번째 중요 넘버 1 바로 공비의 활용이 됩니다. 공비 R의 활용이다. 그래서 항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이라면 2개 이상일 때 써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기준항 공비의 활용.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1, A, B, C가 등비 수열이야 라고 설명한다면 나는 이것을 1, R, R제곱, R 3승으로 표현해 줄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의 기준항과 공비로서 표현해 달라 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엑기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분이신데 중요 넘버 2 이게 되는 거죠.
등비중항이에요. 뭐라고? 등비중항. 그러면 등비중항이 뭔데 하면은 일단 항의 개수가 3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가 나오는데 얘가 등비수열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나는 가운데 항을 2번 곱해 준 것이 양쪽 걸 곱해 준 거와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가운데 항을 2번 곱해 준 게 양쪽 걸 곱해 준 거 같다. 그럼 이거 뭐와 같아 하면 등차 수열 똑같죠. 등차 중항은 가운데를 2번 더해 준 게 양쪽 걸 더해 준 거 같고요. 등비 수열은 가운데를 2번 곱한 게 양쪽 걸 곱해 준 거와 같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심화가 되면 벌어져 있는 두 항의 곱, 벌어져 있는 두 항의 곱을 주겠다 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건 뭔데 하면 단 중항이 존재했을 때 이게 되는 거야. 단 중항이 존재한다면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만약 상대방이 이렇게 AM 플러스 1 AM하고 AM 플러스 2에 대한 곱을 줄게요. 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요. AN하고 AM 플러스 2가 곱했죠. 혹시 가운데 항 있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있어요. 그게 뭐죠? 그러면 AN 플러스 1번째 항의 제곱. 이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네모.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항으로서 표현을 정리해 줄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심화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얘기했지만 중항이 존재하면 하나의 가운데 항으로서 전체 값을 표현할 수 있지만 중항이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면은 앞에 배웠던 등차수열처럼 하나의 기준항, 하나는 기준항과 공비로서 표현해 주시면 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은 뭘 봐야 되냐면 학생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보여주는 마지막 과정은 이겁니다. 만약에 기본적으로 R제곱이 네모가 나왔을 때 또는 AM 플러스 1의 제곱이 네모가 나왔을 때 판정하는 과정인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잘 보세요. 첫 번째, A 두 번째 항은 1이고요. A 네 번째 항은 간단하게 9가 나왔어요. 여기 16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요, 이거 뭡니까? 두 번 갔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R제곱이 얼마 나오면 16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R제곱이 뭐다? 16이다. 혹은 또 설명할 수 있는 건, 그러면 A2 곱하기 A4가 16이네? 예. 그러면 이거 A3에 대한 제곱이 16이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요때 이제 판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뭐죠? 하면은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R제곱이 16이면 질문할게요. 그러면 R이 3입니까? 마이너스 3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맞죠? 그러면 내가 R값을 구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걸 판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R값이 4하고 마이너스 4가 나온다. 또는 A3가 4하고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그 값을 구할 거냐 말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 떴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모든 항이 양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A2도 양수지만 A4도 양수지만 가운데 있는 A3도 양수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뭐야? 라고 하면 바로 R 값 구하기 그리고 A3 값 구하는 거 가능합니다. 이게 되는 거야. 이거 구하기 가능하다라고 설명해 준 거야. 야, 너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서 구해와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냥 등비수열 AN 이렇게 설명해 줘요. 등비수열 AN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등비 수열 AN이면 모든 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말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설명해 준다면 이때는 R 값을 구한다든지 A3 값을 구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지? 라고 한다면 정답 그냥 R제곱이 얼마, A3에 대한 제곱이 얼마,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간직하고 넘어가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등비수열에서는 바로 이 표현이 모든 항이 양수라는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R 값을 구한다 아니면 특정 항을 구한다 라는 걸 할 거냐 말 거냐는 걸 구분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게 되면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리는데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칠판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등비 수열의 합 그리고 바로 연결해서 문제 풀이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